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그 중소형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추첨제 물량이 25%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번엔 청약 더샵 5포 센트리체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더샵 5포 센트리체에 대한 분양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더샵 그 5포 센트리체에 앞서서 분양을 했던 인근 지역,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포 더샵 센트럴 포레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같은 인근 지구에 있으면서 분양을 했습니다. 언제 분양을 했냐면 2019년에 했어요. 2019년에 분양을 했고 이제 입주가 2022년 7월인 이제 내년경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포 더샵 센트럴 폴에 대한 경쟁률하고 이제 당첨 가점이 얼마나 됐는지를 우선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59 타입하고 76 타입, 84 타입 그 분양을 했었고 이제 지금 분양하는 것들도 같은 유사 그런 평형대에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면은 일단은 청약 경쟁률부터 보게 된다면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24평형 뭐 25평형 되겠죠. 이 평형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더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뭐 34평, 33평, 뭐 24평, 뭐 25평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평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1.81대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그리고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4대 1의 경쟁률. 그러니까 이제 타입이 조금 안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거의 뭐 50% 미만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타입이 좀 나쁜 것을 노렸을 때 내가 청약 신청을 했을 때 청약 당첨 확률이 높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76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일부 세대에서는 1순위에서 해당 지역에서 이제 그 마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에서 2대 1 정도로 당첨이 됐던 그런 기록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2019년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같이 이렇게 뜨겁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미비했고 이 지역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지금도 핫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쟁률은 다소 저조했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 이제 2대 1 정도의 경쟁이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인 경기도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들은 이제 당첨 확률이 높은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첨 가점을 이제 살펴본다면 이제 평균 가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저 가점, 최저 커트라인을 넘게 되면 당첨이 되기 때문에 이 최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9 타입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 뭐 55점 그리고 뭐 46점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76 타입 같은 경우에는 76 타입이나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점이 36점에도 당첨이 됐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분양 물량은 25%의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5포 더샵 센트럴 포레하고 지금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물량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입지적인 측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 5포 더샵의 그 실거래가를 본다면 지금 이제 분양하는 물량보다는 좀 비싸게 실거래가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비과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거래가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경기도 광주에 지금 분양하는 이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 경쟁률이 이 정도 됐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쟁률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분양 시장은 좀 더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청약 가점의 점수는 이제 최저점이 36점이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분양하는 물량의 사업 개요를 간단히만 살펴보시면 이제 경기도 광주이고 오포 고산 1지구의 C2 블럭입니다. 그래서 총 1475세대 적정 규모로 보여지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3개 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5구 타입, 76 타입, 84 타입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분석에 대한 측면을 좀 간단히만 살펴본다면 최근에 이제 삼동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삼동역에 있는 분양 물량, 삼동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1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막 핫해가지고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오포 센트 리체 같은 경우에 C2 블록입니다. 그래서 경기 광주역하고는 거리가 다소 멀어요. 이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단점과 장점은 항상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면성 측면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광주역 인근에 만약에 이 아파트가 있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판교역까지 몇 정거장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교역하고 이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가 이제 확장되고 있고 일자리 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판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판교로 옮겨오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강남에 계신 분들이 판교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판교 지역이 이제 테크노밸리라든가 향후에 그런 일자리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되는 곳들의 아파트 가격은 오릅니다. 그리고 이 분당이라든가 이 판교 같은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하지만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지역이고 판교의 접근성이 좋지만 역하고 가까운 지역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광주 지역을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라고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 경기도 광주역하고 가까이 있다면 이 아파트의 가치가 더 높겠죠. 그렇지만은 청약 경쟁률도 아마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도 광주하고 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광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물량이 뭐 핵심적인 입지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 판교하고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좋은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이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서까지의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통해서는 이제 서울까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앞서서 제가 분양 물량의 당첨 가점, 청약 경쟁률을 말씀드렸던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가 이 C1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C2 블록하고 바로 인근에 있어요.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유사의 그런 비교 청약 가점이라든가 36점을 넘어갔었죠. 그리고 그 1순위에서 일부는 그 해당 지역이 미달이 됐었는데 지금 이 오포 센트럴 리체의 경쟁률이 지금의 현 부동산 시장을 잘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도 광주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물량이 청약 당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만약에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판교하고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그리고 단점적인 부분은 이 경기도 광주역하고 좀 멀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초등학교 예정이나 유치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들이 형성이 되면서 향후에 인프라들이 확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입주를 해서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건들이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향후에 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좀 빽빽해 보이는 그런 조감도예요. 이렇게 봤을 때. 더샵의 조감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우수하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조감도를 봤을 때는 동간거리가 조금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도 이제 동간거리가 좀 짧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뭐 더샵 필드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공원을 넣기는 했지만은 좀 동간거리가 좀 짧다는 게 단점으로 보여지고, 이제 이쪽이 정남향이고 이제 남동향 그리고 남서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 일반적인 그런 단지 배치도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입구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 좀 동간거리에 대한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딱 봐도 평면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팬트리가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가. 이 59 타입에서는 팬트리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팬트리가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파우더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이 같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주방 공간에 이제 알파룸 공간이 없는 것은 단점으로 보여지지만은 그래도 침실 3개가 이제 판상형 구조이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구조, 다용도실도 규모가 그렇게 작은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9 타입 치고는 잘 빠진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대수가 많이 작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작은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침실 1 그리고 침실 2 이 구조는 상당히 애매하네요. 침실이 여기가 뭔가요? 방인 것 같은데 거실을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가 있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드레스룸도 있는 건 좋아 보이지만 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이 방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대도 작고 방도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타입이 어떻게 보면은 당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틈새 전략의 평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청약한다면 이 청약 물량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수도 너무나 작고, 그리고 방 이거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거의 투룸인데, 투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물량은 청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당첨 확률을 어떻게 보면 높일 수 있는 그런 틈새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뭐 제가 봤을 때 난해한 그런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59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92세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풍이 그렇게 잘 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침실 1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이 침실 3으로 되어 있고, 이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고 창문까지 나 있네요. 그리고 거실 창이 나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 59 타입 치고는 그렇게 좋은 평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 타입은 59 A 타입이 이제 월등히 구조가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평면이라고는 보여집니다. 76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45세대 있고, 제가 봤을 때 75 타입, 76 타입의 베스트의 평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에 이제 75 타입, 76 타입, 30평형에는 알파룸 공간이 있는지를 제가 본다고 했는데, 알파룸 공간이 방 규모보단 조금 작지만은 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팬트리하고 알파룸이 같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구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양쪽에 드레스룸이 있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창문이 나 있는데 이 앞에 이제 보석함이나 넥타이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통풍이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알파룸 공간과 그 팬트리 공간을 같이 구성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구조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7, 6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이렇게 구조가 좋은 평형대를 피해서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76 B타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이 있는데 이 알파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 보여요. 방으로 잘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파룸이 이렇게 작게 있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있어서 이 알파룸을 시청각실로 쓰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폭이 너무 작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실측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알파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방을 확장하게 됐을 때는 침실 3이 굉장히 넓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6 B타입 같은 경우도 아주 나쁜 구성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구조가 76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84 A타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7세대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방이 침실 1, 2, 3하고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방의 공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6 타입의 A타입이 훨씬 더 구성이 좀 알차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이 호텔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별도로 이제 욕실 공간하고 별도로, 요새 트렌드죠, 이렇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는 모습이지만 팬트리 공간이 좀 작아 보입니다. 이 알파룸 공간을 팬트리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뭐 효율적으로 내가 공간 활용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안방이 잘 돼 있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룸이 좀 76A 타입처럼 이제 별도의 방 공간을 딱 구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76 타입의 그런 평면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64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실 2, 침실 2, 침실 3이 있고 알파룸 공간이 있지만은 다소 작아 보입니다. 다만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부분과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고 알파룸까지 있기 때문에 84 B타입의 평면이 어떻게 보면은 84 A타입의 평면보다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좁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알파룸 공간이 이제 서재로 이제 컴퓨터 책상을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만큼의 그런 구조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문도 잘 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84 B타입 같은 경우에 잘 빠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84 C타입도 134세대이고 보면은 침실 2, 침실 3, 알파룸 공간, 그리고 현관으로 왔을 때 현관 팬트리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여지고 주방 팬트리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양쪽에 있고 이제 보석함이나 넥타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84 A타입보다 84 B타입과 84 C타입 같은 경우에 공간 활용을 잘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하고 남서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84 B나 84 C타입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84 D타입 같은 경우에는 221세대이고 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알파룸 공간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뭐 이 공간이 그렇게 또 작아 보이지도 않네요. D타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알파룸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실제 집을 제가 가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책상 같은 걸 놓고 모니터를 놓고 이제 소파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제 시청각실로 활용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았는데 이 84 D타입은 또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좀 작아 보입니다. 환풍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구성 자체, 구조 자체가 이 더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수하게 잘 뽑아진 그런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하고 선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고, 이 자료는 디테일한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세부적인 자료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봤던 센트럴폴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당해 1순위에서 미달이 된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기타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이 경과해야지 1순위이시고,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1순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조건들을 마련해 놓으면 좋으니까는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자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5%이고, 중요한 것이 추첨제가 25%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당첨 확률이 있겠다. 그리고 이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예치 금액이 틀려지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납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주택자인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청약 예치금을 미리 다 선납을 해 놨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기타 2순위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저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 이제 특별 공급이 18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에 1순위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1순위가 이제 22일에 있고 2순위가 23일.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은 3일절에 지나서 이제 2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이 일정대로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청약 홈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가격하고 이제 제 생각을 간단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5천 선의 분양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6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5천 선까지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고, 그리고 8, 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제 센트럴풀에 앞서서 분양을 했고, 이제 2022년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 실거래가는 5억대를 넘어서도 실거래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분양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센트럴풀에하고 앞서 분양한 분양 가격하고 체크를 해 본다면 약간 낮은 그런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평면이 좋은 구성들이 있습니다. 59 A타입도 평면이 좋았고 76 A타입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84 B타입이나 C타입이 좀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살고 계시고 청약 가점이 만약에 뭐 40점대를 넘어간다, 뭐 50점대를 넘어간다, 뭐 60점대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런 핵심 물량들을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은 내가 이 지역에 꼭 당첨이 되고 싶은데 가점이 낮다, 뭐 30점대다 이러신 분들은 구조가 안 좋은 물량들을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B타입, C타입 뭐 이런 물량들이 아주 그렇게 나쁘게 구성이 된 물량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84 D타입이나 뭐 76 B타입 아니면은 59 C타입 이러한 물량들을 노리게 된다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청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신축 아파트의 대단지, 그리고 이 센트럴 포레와 아울러서 이 아파트가 점점 더 신도시의 면모를, 그 택지지구의 면모, 그리고 새 아파트의 면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수도권의 아파트의 분양 가격 치고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판교의 전세가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오히려 이 경기도 광주역하고 멀기 때문에 이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뭐 3억대의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4억대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분양 물량, 내 삶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분양 물량들이 좀 더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경기도의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뭐 당연히 100% 당첨이 될 거니까, 경쟁이 뭐 될 거니까 늦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는 기타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한번 넣어보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분양 물량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청약 경쟁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역세권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이렇게 역세권이 아닌 지역의 비선호 타입의
청약 신청을 했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분양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시는데 아마 그 판단을 하는 기준점을 선택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늘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채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분양 물량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항상 믿고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